오늘까지 원래 이 검찰이라는 녀석들이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데 마감인데 아까 6시 땡 치자마자 다 퇴근했대요. 심우정 네. 반성해라. 6시 땡 치자마자 몰라 그러고 그냥 퇴근을 그냥 우린 몰라 이제 묻지마 그러고 퇴근을 다 해버렸대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집에 갔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 한다 오늘 내. 근데 계속 이제 그들의 주장은 자 우리가 이 구속 취소 왜냐 구속 집행정지 그리고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내봐야 위헌이 될 거야. 그러므로 기각될 거야. 네. 그래서 왜 해? 네. 라고 하는 논리를 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보석 취소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 났는데 왜 위헌이 났냐? 그거는 항고라는 게 뭡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 재판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석방이 안 돼요. 그렇다면 영장을 기반하지 않게 인신을 구금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신을 구금할 때는 긴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긴급체포 이런 거 제외하고는 사전에 영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반된다고 봤는데 지금 울산이나 뭐 어디 대법원 뭐 어디 뭐 의정부 이런 데서 나왔듯이 석방을 하고 즉시 항고를 한 케이스가 있다. 즉 집행정지 효과가 일어나는 핵심이 석방이냐 아니냐인데 석방을 시켜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 즉시 항고를 한 사례가 있다. 근데 이거는 위헌 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주의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밝혀지면서 천대엽 대법관이 이거 그냥 즉시 항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더구나 지기현 판사가 이끄는 형사 25부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상급시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까지 봤을 천대엽도 항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뭐 우매부매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즉시 항고 즉 석방을 하고 나서 즉시 항고한 케이스가 있고 그 중에 또 인용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에서 했던 얘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빈약할 뿐만 아니라 궁색해졌다라고 말씀. 나 오랜만에 되게 변호사 같았다. 아 그래요? 그렇죠. 변호사. 평소에는 김미사가 변호사 같고 우수 변호사. 저는 약간 딴 얘기하는 사람 같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SBS 단독 이걸 단독이라고 해야 되나? 대법도 최소 8번 판단 위헌성 지적 없었다. MBC도 그거 단독인데 그렇죠. 이쪽은 8번이라서 또 단독이군요. 네. 그렇죠. MBC도 썼는데 네. 그러니까 SBS의 오늘 보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대법원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이 있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내린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뻔히 아는 거죠. 예? 아니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재작년 12월에 대법원 일부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일부가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했어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을 부산지법 항소부가 취소를 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고 그러니까 재항고를 한 거죠. 그랬는데 앞서 원심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즉시 항고 사건의 판단을 대법원이 내린 사건 8건을 확인을 했는데 기각이 내려졌는데 검찰의 즉시 항고를 문제 삼은 결정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위헌이라고 판단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그러니까 두 개죠. 위헌성 논란이 두 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보석이랑 구속 집행 정지에서 그 위헌 논란의 본질적인 부분은 영장주의 위반이지만 지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했듯이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또는 보석과는 약간 제도의 취지가 좀 달라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즉시 항고를 하는 효과가 구속 집행정지도 원래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 구속된 분이
상을 당해서 직계 좀비속 상을 당해가지고 구속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안 하니까 야 이것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위헌한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이다 뭐 이런 이제 결정이 있었던 건데 그것과 구속의 사유가 소멸하는 즉 이제 뭐 합의를 했다거나 뭐 자백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 구속 취소와는 또 제도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이라고 보지 않을 개연성이 또 한편으로 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해서 물론 판단권도 없지만 위헌법률 제천 신청으로 해서 헌재에 넘겨야 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법원 체계 내에서는 위헌 판단한 적 없다는 얘기죠. 이 기사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거의 똑같은 기사가 MBC에 있는데 MBC 보도 내용 중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얘기하지 않고 다만 추가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앞서 법원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즉시항고권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서 헌재의 판단을 구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구속 집행정지랑 보석의 즉시항고권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뭡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한 이 항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검찰 얘기가 안 맞잖아요. 검찰 얘기는 보석하고 구속 집행정지가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게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 취소도 위헌이 되겠지. 우리가 내봐야. 근데 대법원에 갖고 갔는데 앞서 검찰이 얘기한 대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이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헌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직권으로 갖고 가버렸는데 대법원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안 갖고 갔는데 갖고 간 적이 없는데 그러면 대법원도 구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는. 그렇죠. 이거는 위헌을 따져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건 안 갖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검찰은 대법원이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없는데 위헌될 듯 이러면서 윤석열 봐주겠다. 그리고는 또 하여튼 오늘 집에 갔다. 그리고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집에 갔다 오늘. 그래서 부글부글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제가 이제 복수의 서초동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좀 연락을 해봤어요. 어떤 분위기냐. 그러니까 부글부글하다. 특히 뭐 특수본 쪽은 좀 더 부글부글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냥 검찰이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심우정이 처벌 가능한가? 처벌이 가능하지는 심우정이 이걸 해서 이걸 가지고 탄핵에 이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심우정이 근데 뭐 이걸 시키는데 뭐 부당한 뭐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박세영 고검장을 협박을 했다. 즉시항고를 하면 넌 혼날 줄 알아. 그런 문제가 되겠죠. 즉시항고하면 너 다음에 인사 그러니까 다소 논란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인사 물 먹을 줄 알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사원장 최재 같은 케이스도 보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이 전부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게 또 그걸 위반한 것이 형사법상 뭐 직권남용죄로 의율되거나 헌법상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한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인정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정도 혐의가 법정 의견 기준으로는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형사벌을 받을 거냐, 잘못을 했는데 탄핵이 될 거냐에서는 약간 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심우정 탄핵은 조금 이제 탄핵이 아니고 벌을 받냐고 물어본 거잖아. 직무유기죄. 그 직무유기든 직권남용이든 뭐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진보적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뭐 지침 위반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뭐 대검 내규를 뭐 위반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던데 이제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하냐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또 저희는 남들은 형사처벌을 좀 낮게 하는 보게 하는 그러니까 형사는 좀 더 피고인의 이익을 유리하게 좀 보는 견해에 따르면 쉽진 않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직무유기죄 고발장을 써가지고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직무유기다. 근데 고발장을 너무 남발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사회운동의 법동원 현상이라고 하죠. 정치의 사법화랑 비슷하게 그게 또 과잉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생각하고 요즘 구호가 막 즉시항고를 하라 뭐 이게 구호가 되는 것이 또 뭐 사실 1번 구호가 되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말하자면 원래 우리는 하지 마라가 익숙한데 그거는 그 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그렇죠. 사회적 약자 보통 사회적 약자나 뭐 이런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하니까 윤석열이 나오니까는 즉시항고를 해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또 즉시항고를 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좀 안 맞는 몸에 안 맞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몸에 안 맞는 옷을 막 입은 그런 건데. 게 있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야망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탄핵 얘기하면서 탄핵 5가지 쟁점을 얘기하면서 잠깐 빠뜨린 재밌는 뉴스 제목이 이제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 윤참모 강의구 진술 이거 검찰 쪽에서 나온 건가? 대통령 부속실장이잖아요 강의구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이잖아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힘들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인데 사랑꾼이란 얘기야? 그냥 윤석열 사랑꾼? 근데 뭐 사랑꾼이든 뭐든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윤석열이 국가 운영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추론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난해 4월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가 더 심화되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예산안 전액 삭감, 김건희 여사 등 특검으로 힘들어했다라고 진술을 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에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관련해서 윤석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겠죠. 한동훈에 대해 대통령이 불편해한 것은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최혜병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이 그러는 것인지 윤석열이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불평을 하더라. 술 먹고 한동훈 욕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우회적으로 충심으로 얘기했지만 제대로 질러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생각을 들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다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JTBC가 또 단독 홍철호 정무수석 국무회의 맞다라고 진술했다가 철회. 뭘? 그분 옛날 국회의원 하던 분 아니에요? 네.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회의는 국무회의가 맞다라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흔적이 검찰 조서에 남아있다. 왜 그러나 진짜. 근데 어쨌든 간에 국무회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야 아이씨 그래도 내가 윤석열 참모인데 윤석열에 맞는 진술을 지켜줘야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국무회의가 맞았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제 그 조사가 진행되니까 사실은 국무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겠습니까? 아니, 국무회의 아니었겠죠. 국무회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뻔한 거다 이 결론은. 전 별로 먹은 적도 없지만 이분이 원래 굽네 치킨 아니겠습니까? 굽네 치킨이죠. 적절한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뭘? 사지 말라고 딴 거 먹으라고. 굽네 치킨을? 굽네 치킨보다는 물론 그 소상공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적극적인 소비를 자제해 달라. 굽네 치킨에 대해서.